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려의 감성 오디오북. 안녕하세요. 소들려입니다. 이효석의 1942년작 풀잎 들려드립니다. 유명한 소설가와 과거 좋지 않은 사연을 가진 음악가가 세상의 소문과 비판을 이겨내고 사랑을 지켜나가는 내용입니다. 풀잎. 이효석. 자네 요새 무엇을 하고 있었나? 거리는 자네들 소문으로 온통 발끈 뒤집혔으니.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신변에서 가장 가까이 돌면서 허물없는 사귐을 맺어오는 그 친구의 말이라면 대개는 귀를 기울여오는 사이였건만 이번 경우만은 웬일인지 그 첫마디가 벌써 준보의 마음에 섬찟하게 울려오는 것이었다. 뭔 말인가? 우리들의 사랑 말인가? 사랑은 다 뭐야? 신중하게 사람을 가려가면서 사랑을 하든지 어쩌든지 하지. 사람이 왜 그리 자기 몸을 내낄 줄을 모르나? 옥시의 집안이 어떻고 과거가 어떤 줄이나 알고서 그러나? 알고 말고 아니까 더욱 사랑하게 됐네. 자는 집안과 과거만을 알았지. 본인의 인격과 교양과 기품은 모르는 모양이지. 난 과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인격을 사랑하는 것이네. 풍부한 교양에 접하면 자네쯤은 땅을 치고 부끄러워해야 하리. 준보는 웬일인지 버럭 항거하고 싶은 생각이 솟아 어세를 높여보았다. 말하는 꼴이 벌써 새가 깊어진 모양 같네만 자네 생각만 옳다고 하지 말고 세상의 의견에도 한 번은 귀를 기울여봐야 하잖겠나. 결혼까지 간단 말을 듣고 나도 놀랐네만 거리에서 만나는 동무마다 한 사람이나 찬성하는 이가 있을 줄 아나? 다들 입들을 벌리고 입맛을 다실 뿐이지. 자네는 예술가니까 독창 정신을 실생활에도 살려서 상식을 무시하고 남 안 하는 괴이한 짓도 해보고 때로는 괜히 속세에 반항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줄을 짐작하네만 평생의 중대한 일을 그렇게 경솔히 작성해서야 쓰겠나. 소태를 먹어도 제멋인데 왜 남의 일을 가지고 걱정들을 하라나. 도대체 난 세상의 말이라는 걸 일종의 저널리즘이라고밖엔 생각하지 않네. 자넨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걱정하는 줄을 아네마는 자네가 거리에서 만나는 10사람이면 10사람이 다 결국은 경박한 가십장이밖에는 못 된단 말이야. 부질없이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농하기 좋아하고 헐기 좋아하는 저널리스트 이상의 무엇인 줄 아나? 실없는 그것들의 말을 일일이 들어선 할 수 있나? 파리떼같이 와구락을 끓게 내버려두는 수밖엔 아무 말이 귀에 들려와도 뜨끔하지 않네. 자네들이 그만큼 유명하다는 걸 알아야 되네. 자네나 옥시나 고석쟁이에 숨어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문제나 삼겠나? 화제거리가 될 만하니까 화제를 삼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자네의 책임도 성립되는 것이네. 사회에 이름이 있다는 건 벌써 개인의 자유행동에 그만큼 구속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야. 개인만의 개인이 아니고 사회를 위한 개인이야. 사실 자네를 애끼는 건 나 혼자만이 아니네. 어떤 동무는 심지어 흉계를 써서 자네들의 연애를 방해하자고까지 하되만 야속하다고 여기지 말고 그런 우정을 고맙게 받아보게. 벽도는 준보에게 입을 열 기회와 여유를 주지 않고 혼자만 앞을 이어갔다. 자네네 학교 학생들에게 자네 인기를 떠보지 않았겠나? 어학만의 강의를 받기가 아까워서
자네에게 수신의 교수까지를 청하겠다고 교장이 교섭 중이라네. 그렇듯 자네를 존경하는 제자들의 기대도 저버려서야 되겠나. 여러 가지로 자네 책임은 크단 말이야. 자네도 문학을 한다는 사람이 생각이 왜 그리 범용하고 옹색한가. 사랑엔 인물 차별과 지경이 없다는 걸 실물로 교육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인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건 생각해 보지 못하나.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한 소문과 진실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 사람은 누구나 일반이라는 것, 사랑은 자유롭다는 것, 행복은 주위 사람들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의지로 창조할 수 있다는 것. 이 많은 교훈을 난 말없이 다만 한 번의 행동으로서만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네. 학생들은 흔연히 이 교육을 받을 것이요. 그 인간적인 영향과 효과도 100권의 수신서를 읽는 것보다 나으리. 자네들의 상식 이상으로 이것은 참으로 건전한 생각이라는 걸 알아두게. 그리고 자네, 내일부터 문학을 그만두게나. 문학은 인간 되자고 하는 것이지 심심파적으로 숭상하는 건 아니니까. 자네의 귀에 아무리 경을 읽어야 소용이 있겠나. 벌써 굴레를 씌울 수 없는 뛰어난 말이니. 그럼 어서 행복될 도리나 설계하게나. 행여나 장래라도 내게 와 왜 그때 더 말려주지 않았던구 하고 뉘우치지나 말고. 준보의 굳은 결의에는 벽도도 하는 수 없이 한수 꿀려 화를 거두는 것이었다. 충고는커녕 되려 톡톡히 설교를 받은 셈이 되어 얼떨떨한 심사를 금할 수 없는 모양이었다. 다시 일엔 더 참견 말고 거리에서 쓸데없이 번설을 하고 노닥거리는 녀석이 있거든. 그 비굴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네도 행여나 그런 유가 아닐꼬 하고 반성하고 슬퍼해 보게나. 그러나 벽도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만만히 꿀렸다고 생각한 것은 준보의 오산이었다. 한 수 두 수 동무를 생각하는 그의 애정은 깊어서 충고의 손은 실에게까지 뻗쳤던 것이었다. 다음 날 밤 준보가 가게 2층에서 시를 만났을 때 웃음을 잊은 얼굴에 커다란 눈이 깜박거리지도 않고 동그랗게 노염을 품고 있었다. 아이, 분해. 혀를 차면서 옷입술이 갸웃이 삐뚤어지는 것이었다. 어제 벽도 씨가 제게 와서 무얼 한 줄 아세요? 벽도가? 적극적 활동을 시작한 모양이군. 이 땅의 예술가 준보 죽이지 말라고요. 준보는 한 사람의 차지가 아니고 사회에 소속한 사람이라고요. 아이고, 무서운 소리. 누가 선생을 후려쳐가지고 먼 세상으로 내뺀단 말인가요? 제게로 오신다고 글한 줄 못 쓰게 되고 세상에서 매장을 당한단 말인가요? 모든 책임을 제게만 씌운단 말이에요. 대체 그 애가 무엇이게 우리들 일에 그렇게 발벗고 나서는 것일까요? 근본은 착하고 정직한 사람인데 진정으로 생각해준다는 것이 말이 원체 투박스러워서 그런 인상을 주게 되나 보. 그래, 뭐라고 대답했소? 다짜고짜로 그 말인데 대답을 어떻게 해요? 거저 멍하니 입만 벌리고 있었죠. 선생의 건강이 염려되는데 각별히 내조의 공을 이루을 자신이 있느냐는 둥 제가 편지를 전문학교 교수보다도 잘 쓴다고 선생이 칭찬하셨다는데 그 정도의 교양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등 별별 말이 많았어요. 거저 저 하나 죽일 사람 됐죠. 거리에서 건둥거리는 보통 여자로밖엔 알아주지 않는 것이 분에 못 견디겠어요. 편지 잘 쓰는 건 잘 쓰는 거지 실력에도 애누리가 있을까. 이름만 전문학교 선생이랍시고 사실 편지 한 장 옳게 못 쓰는 위인이 얼마나 많게. 웬일인지 난 그런 떳떳지 못한 조그만 사회적 사실에 대해서도 노여워지고 항의하고 싶은 생각이 섰구네요.
편지의 실력뿐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 쓰는 말에 대해서도 그 아름다운 영어와 발음을 효과 있게 살리려고 비상한 주의와 노력을 하는 것을 난 무엇보다도 높게 평가하려고 해요. 내가 간혹 여성스런 형용사를 쓸 때 그것을 곧 되물어 가지고 기억하려고 하는 기특한 생각. 세상 사람이 소홀히 여기고 주의할 줄 모르는 그런 조그만 각오에서부터 나날이 아름다운 생활은 창조되어 나간다고 생각해요. 벽도가 무엇라고 하든지 간에 충분한 자신을 가져도 좋아요. 일들도 없지. 왜들 남의 일이 간섭인지 모르겠어요. 거 보세요. 세상이 시끄러 우리라고 걱정했더니 아니나 다를까요. 준보의 위로로 실은 자신과 용기를 회복해 우울한 속에서 다시 웃음을 머금고 어느 날보다도 도리어 즐거운 밤이었으나 외부의 간섭은 그곳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거리의 소문은 해와 악의 테두리를 겹겹으로 더해서 두 사람을 둘러싸고 시끄러운 포위진을 각각으로 조여들었다. 몇 날이 건너지 못해 실은 한층 흥분된 표정으로 준보의 방문을 두드렸다. 커다란 눈이 깜박거리지 않고 조그만 입이 침묵하면서 잠시는 가재온 신부같이 의자에 잠자코만 있었다. 오늘 길에서 옛날 동무 명주를 만났더니 또 그 소리를 하겠나요? 남편에게서 들었다는데 자기들 총 중에선 죄다들 알고 화제거리가 됐대요. 그 남편은 벽도 씨에게서 들었다나요? 왜 그리 번설들일까요? 놀랄 것도 없잖우. 세상이 한꺼번에 발끈 뒤집힌데도 이제야 겁날 것이 없는데. 말이 우습잖아요. 제가 일반에게 그런 인상을 조비는지 너무 사치하니까 가정생활에 부적당하리라고요. 오래오래 원만하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리라고요. 자기들보다도 몇 곱절 더 생각하고 각오를 다진 줄은 모르고 웬 아랑곳인지들 모르겠어요.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인 줄만 아나 보죠. 이 기회에 애무하게 남을 발가벗겨 놓고 멋대로들 난도질을 하는 모양이지. 외딴 섬에 나가 살고 싶어요. 이렇게 시끄러울 줄 몰랐어요. 불유쾌한 세상이고 귀찮은 인심이야. 우리 시나 한 줄 읽을까? 준보는 뒤숭숭한 잡념을 떨쳐버리려는 듯 애락하게 자리를 일어서서 실에 손을 이끌고 책장 앞으로 갔다. 마음이 성가실 때는 시를 읽는 게 첫째라우. 난 벌써 여러 해째 그 습관을 지켜오는데 세상에 시인같이 정직하고 착한 종족이 있을까? 그 외엔 모두 악하니요 도적인 것만 같아요. 시인의 목소리만이 성경과 같이 사람을 바로 인도하고 위로해 주거든요. 무얼 읽을까? 하이네, 셸리, 예이츠? 책꽂이를 한층 한층 손가락으로 더듬더니 두둑한 책 한 권을 뽑아냈다. 월먼은 어때요? 오래간만에 월먼을 읽어볼까요? 예이츠들과는 다른 의미로 좋은 시인이죠. 그는 한 계급의 시인이 아니라 전 인류의 시인이에요. 아무와도 친하게 이야기하고 똑같이 사랑하는 가장 허물없는 스승이에요. 월트 월먼. 인류가 아마도 예수 다음에 영원히 기억해야 할 꼭 하나의 이름이 이것이에요. 난 글을 읽을 때 용기가 솟고 희망이 회복되곤 해요. 고요한 목소리로 한 구절 읽으세요. 눈을 감고 들어볼게요. 준보가 앉은 의자 발밑에 실은 그대로 주저앉으면서 준보의 무릎에 손바닥을 놓고 그 위에 사부시 얼굴을 얹었다. 준보가 야트막한 목소리로 천천히 이미의 구절구절을 낭독하기 시작할 때
실은 짜장 눈을 감고 시의 세상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것이었다. 태양이 그대를 버리지 않는 한 나는 그대를 버리지 않겠노라. 파도가 그대를 위해서 춤추기를 거절하고 나뭇잎이 그대를 위해서 속살거리기를 거절하지 않는 동안 내 노래도 그대를 위해서 춤추고 속살거리기를 거절하지 않겠노라. 나는 그대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노라. 그대가 나를 만났기에 적당한 준비를 하기를 나는 요구하노라. 내가 올 때까지 성한 사람 되어 있기를 요구하노라. 그때까지 그대가 나를 잊지 않도록 나는 뜻깊은 눈초리로 그대에게 인사하노라. 좋아요. 참 좋아요. 저를 위해서 쓴 것만 같아요. 어머니보다도 인자해요. 태양이 그대를 버리지 않는 한 나는 그대를 버리지 않겠노라. 저도 월만을 좀 더 일찍 알았다면 더 행복스러웠을 것을요. 실은 얼굴을 번긋이 들고 준보를 쳐다보면서 입안에 그뜩 젖을 머금은 어린아이와도 같이 행복스런 얼굴이었다. 준보는 실의 머리 위에 한 손을 얹고 페이지를 들척거렸다. 월만을 가지게 된 것은 인류의 행복이에요. 가시만을 일삼는 거리의 소소리 패들에게 월만을 일켜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인, 앉은 여인, 걷는 여인, 혹은 늙고 혹은 젊고 젊은이는 아름다우나 늙은이는 젊은이보다 더 아름다워라.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고르고 평등하고 사랑스럽지. 하나하나 추하고 밉고 차별진 것이 있나요? 예수같이 인자하고 바다같이 관대해요. 또 한 수 여자를 노래한 것. 나는 여성의 시인이며 동시에 남성의 시인이니라. 나는 말하노라. 여자됨은 남자됨과 같이 위대한 것이라고. 또 말하노라. 남자의 어머님됨 같이 위대한 것은 없노라고. 나는 여성의 시인이며 동시에 남성의 시인이니라. 더 읽으셔요. 자꾸자꾸 읽으셔요. 종일 들어도 싫지 않겠어요. 밥같이 암만 먹어도 싫지 않겠어요. 속세 번거로움을 떨쳐버리고 월먼 한 권만을 가지고 단둘이 어딘지 모를 먼 고장에 가서 살 수 있다면 오죽이나 좋을까요? 하면서 한숨 짓는 실의 목소리는 그대로가 한 구절의 시를 읽는 것과도 흡사했다. 영웅이 이름을 날린데도 장군이 승전을 한데도 나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노라. 대통령의 의자에 앉은 것도 부호가 큰 저택에 있는 것도 내게는 부럽지 않았노라.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우정을 들을 때 평생 동안 곤란과 비방 속에서도 오래오래 변함없이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절조를 지키고 애정에 넘치고 충실했다는 것을 들을 때 그때 나는 머리를 숙이고 생각하노라. 부러워서 못 견디면서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노라. 낭독이 끝난 후까지도 실은 얼굴을 들려고 하지 않고 같은 자세로 무릎 위에 엎드리고 있는 것을 준보는 감동에 젖어 있는 것이거니만 생각한 것이 문득 머리를 드는 서슬에 눈이 어리운 눈물 자국을 보고 가슴이 짜릿해졌다. 왜 운단 말이오? 책을 놓고 두 손으로 무릎 사이에 그의 얼굴을 받들어 끄으니 실은 아이와도 같은 무심한 눈동자로 멍하니 준보를 쳐다본다. 너무도 행복스러워서요. 월먼의 시도 좋거니와 이렇게 선생님과 마주 앉아 시를 읽게 된 것이 얼마나 행복스러운지 아마도
한평생의 추억거리가 될 것이에요. 세상에 가지가지 행복도 많겠지만 여기에 지나는 행복이 또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꾸 울고만 싶어요. 하면서 다시 글썽글썽 눈물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고는 준보는 거의 충동적으로 그의 얼굴을 가까이 잡아 끌었다. 이 행복감을 고이고이 길러서 언제까지든지 끌고 나갑시다. 세상의 장애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용감스럽게 그것을 뛰어넘어 갑시다. 그것이 꼭 하나 우리의 작정된 길이니까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는 사랑하는 사람의 자태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던가.